애기씨, 아빠 된장찌개는 기본 된장에 청국장을 살짝 추가해주고 고춧가루 반 스푼 추가 끓여놔야 된다. 애기씨? 営業部の福沢です。諭吉ってなんでそんなに大きくなっちゃったの？今日のご飯なに？ビール飲みたい？一緒に住んでるのに私知らないことばっかりだな。危険だ。この人間はやべえ人間である。我が輩は猫である。しかしただの猫ではない。空前絶後のできる猫である。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왔더니 고양이가 밥을 차려놨어요. 씻겨줘. 미쳐버려. 이 모든 집사들의 환상을 한 방에 해결해준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합니다. 오늘의 냥냥 시네마 야무진 고양이는 오늘 또 우울 함께 보실까요? 아 근데 이거 고양이 이 사이즈 말이 됩니까? 주인공이 키가 제가 봐서는 한 160cm 정도, 한 56kg 정도. 유키치 같은 경우에 보니까 몸 길이 자체가 50% 정도가 더 길더라고요. 거의 2m. 옆에서 보이는 모습 자체도 배가 요만큼 나와 있어요. 체지방 비율이 50%에서 55% 사이가 되는 그런 친구다. 그럼 몸무게는 이미 한 125kg 정도 되지 않을까? 귀는 고양이가 틀림없어요. 소리 나는 쪽으로 한쪽으로 움직이고 감정에 따라서 눕혀졌다가 장 볼 때는 앞으로 이렇게 쏠리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 고양이가 틀림없는데 진짜 곰같이 생겼어. 고메탈을 쓴 여우, 아니 고메탈을 쓴 고양이. 저는 근데 이거는 너무 부러웠어요. 사모야, 아빠가 진짜 오늘 꼼짝도 할 힘이 없고 기운이 없다. 화장도 좀 치워주고. 그게 현실에서 됐습니다. 아 보세요 지금. 근데 물을 얼마나 싫어하며 나는 정말 물 한 방울도 튀지 않겠다. 그 상황에서 인간을 씻겨줍니다. 저는 이것도 너무 부러워요. 저 마지막으로 도시락 먹어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. 날마다 바깥에서 이 한 끼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도시락을 얼마나 사랑스럽게요. 먹어준 사람도 사랑인 것 같아요. 저 아침에 애기씨가 항상 토스트 먹을 때 옆에 오거든요. 토스트 반, 털 반. 우유를 마시는데 자꾸 뭐가 씹혀. 이 도시락 털이 수북하지 않을까. 싸주는 사람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? 도시락 가방이 돌아왔을 때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모습을 보면 역시 내 요리 솜씨가 녹슬지 않았구나. 우리 유키치 즐거워하는 표정 최대치입니다. 너무 뿌듯해하고 있어요. 고양이의 보온이라고 하잖아요. 인간에게 뭔가 선물을 가져다 줬을 때 뿌듯해할까? 뿌듯해할 수도 있습니다. 이를테면 쥐를 잡아온 이유는 이 사람이 사냥도 잘 못하고 불쌍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챙겨주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맛있게 막 앞에서 뜯어먹어. 쥐기 잘 먹네. 내가 새끼 고양이처럼 챙겨줘야겠네. 그럼 자꾸 더 잡아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반대로 쥐를 못 잡아오게 하려면 쥐를 보는 즉시 정말 멀리 그냥 버려버리는 것. 그만큼 상대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보고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아닌 거는 즉시 버리시고 지폐 같은 거는 빨리빨리 주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출근하고 나니까 빨래도 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하는데 이 친구는 슬리커 빗으로 날마다 막 계속 빗질을 하고 있을까요? 아니면 집이 완전 털이 엄청날 것 같은데. 그리고 뭐 집에서 이제 벌레를 잡는데 발로도 잘 잡을 수 있는데 살충제를 열심히 뿌립니다. 이 살충제에 들어가 있는 살충 성분, 특히 이제 국화에서 유래된 피레스로이드가 들어있다면 고양이에게 치명적으로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고양이가 살충제를 뿌리고 있다면 빨리 말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아침에 이거 일어날 때 정확한 시간에 벌떡 일어나고 스트레칭하고 이거 보면 그나마 고양이스럽다. 보호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고양이들이 선택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옆에 와서 그럼 멀리서 하다가 더 안 되면 진짜 귀 안에다 코를 박아 이렇게 한다거나 자꾸 콧바람을 불어. 아니면 옆에 와서 야옹 그리고 온몸에 체중 실어서 위에서 누르기. 이 정도 되면 안 일어날 수 없죠. 점점 더 직접적이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일본은 요새 되게 회사가 빡센가 봐요. 보니까 맨날 야근해. 회사에서 자고 간대. 거기 뭐 숙직실이 있습니까? 고양이들은 루틴이 너무 중요한데 집에 안 와? 아 스트레스 받네. 이게 누적되면 다음 시즌에서는 유키치가 정수리에 탈모가 오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또 고양이가 햇볕에 입을 말려서 고양이들이 일광욕을 항상 하는 모습과 겹쳐서 느껴지는데 고양이들은 일광욕을 백날 해봤자 비타민 D 합성은 할 수가 없습니다. 피부에 비타민 D 전구체가 있어야 되는데 고양이들은 없어요. 그래서 사료 보면 다 비타민 D 얼마만큼 들어가 있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유가 먹으면서 추가 섭취를 해야 되거든요. 이 친구들 그러면 햇빛 쬐봤자 아무 소용없나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체온을 보온하는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세로토닌이라던가 멜라토닌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햇볕을 쬐는 것 자체는 고양이들한테는 편안하고 기분 좋은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. 직장 동료로부터 숨숨집 선물을 받았는데 이 사이즈를 줄 수밖에 없죠. 보통 고양이들은 4kg, 5kg 정도니까 이 정도 들어가면 딱 맞죠. 근데 120kg가 넘는 우리 유키치는 이걸 받았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일까? 이딴 거를 나한테 내가 어떻게 쓰라고? 되게 구석에 처박아 버리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이걸 머리에 쓰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고양이 맞아. 머리만 이렇게 가려놔도 고양이들은 조금 안정감을 느껴요. 이런 경우를 저희가 동물병원에서 자주 봐요. 고양이가 병원에서 너무 무서우니까 체코제 그냥 몸을 우겨넣습니다. 자기 눈에만 주변이 다 안 보이면 난 숨은 거야. 이런 식으로 어떤 고양이의 특성이 또 잘 표현된 너무나 귀여운 장면이 아니었나. 그리고 술 먹고 집에 온 집사를 봤을 때 때려도 기억을 못하는 걸 알고 있어요. 구타를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 고양이들이 불안도가 높아졌을 때 어떤 공격성을 보일 수 있는지도 잘 고증이 되어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야, 이것도 진짜 보통은 다리 사이에서 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애정도는 최상이다. 그리고 여기서 애정도가 조금 더 높아지면 아마 질식사를 할 거기 때문에 춘봉첨진애처럼 머리맡에서 자는 거는 조금 무리수다. 현실적인 상황에서 가장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잠자는 위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. 또 유키치 처음 구조되는 장면은 한겨울 술에 취해 있던 여집사가 유키치를 발견하고 구조해서 오는 담백하지만 마법 같은 따스함이 느껴지는 그 장면인데 유키치가 처음 왔던 집사의 집을 봤을 때 집사가 심각한 우울증 상태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. 우울증에 특정 증상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. 알코올 의존증 상태,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집이 정리되지 않는 모습인데 유키치보다 오히려 여집사에게 구원의 손길이 내밀어진 게 아닌가. 그리고 새끼 시절의 유키치의 모습은 정상적인 체구. 이 친구는 유전적 결함이 있지 않을까? 닌자 거북이 혹시 아시나요? 닌자 거북이가 방사능에 노출되기 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. 이 비밀은 아무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유키치가 겨울철에 방황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번쩍 빛이 나오고 그때 뭔가에 노출된 거죠. 그러면서 인간 모습, 닌자 거북이랑 거의 스토리 똑같은데? 맞네. 그럼 비슷한 시기에 같은 물질에 노출됐음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. 이런 게 사이언스고 논리입니다.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집으로 돌아온 집사를 이렇게 챙겨주고 따뜻하게 반겨주고 케어해주는 고양이에 대한 환상, 모든 전 세계 집사들의 같은 바람이었나 봅니다. 그런 로망을 간접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이 애니메이션, 고입하든 고업하든 너무나 따뜻하고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니까요.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처음 유키치를 구조할 때 보면 귀가 커팅이 안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중성화 수술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유키치는 중성화 수술을 했을까요?